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준위의 안방 대감이자 잡정보센터의 순두부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두부님. 감사합니다.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많이 들어요. 아니 원래 저번에 진원쌤이 순두부라고 네. 하셨어요. 아, 본인 네, 입으로? 그쵸. 아. 또 본의 아니게 오늘 아침에 좀 순두부 먹고 왔는데 맛집?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지금 뭐 거리를 다니면 연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네. 나는데 보라카이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연말쯤에 가는데요. 준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2월 말쯤에 그럼 가시는 건가요? 이제 12월 23일 정도 가요. 그래서 음. 28일 정도, 29일 정도. 오, 네. 그럼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내시는 네네, 거네요? 이번에 와, 정말 휴가를 최고의 잘 못 가가지고. 계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신세미 캐스터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때는 뭐 행사 같은 데 불러준 데 없나요? 아마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명동이지 아. 않을까요? 명동이나 신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혼자요? 네. 뭐 혼자 가는 거예요? 거기? 일하러 혼자. 아, 일하러요? 네. 아. 무슨 일개미예요? 아니 뭐 만나주는 분이 없으니까 아이고, 일이라도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 아이고. 그럼 일을 할까요? 그럼? 두 분은 있으신가요? 우리한테 질문을.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오프여서 아, 그날을 쉬게 돼서 아무래도 음. 집에서 놀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미정이라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약속도 못 잡고 어. 오프를 할지 일을 할지 몰라서 아직은 대기하는 가장 안 좋은 애매하네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일을 할까요? 네, 같이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원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요. 지금 반도체 회사는 물론 슈퍼사이클이라는 지금 호황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최근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비춘 것이 크게 의미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백혈병 분쟁이 11년 동안 끌어왔는데 이것이 마침표를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삼성의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 근로자들 또는 취준생들이 앞으로 이제 근로자가 될 것인데 어떠한 권리 향상이 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네. 또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네. 그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분쟁은 자그마치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반도체 판을 불산, 황산 암모늄 등 화학 물질을 혼합물에 세척하는 일을 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해 6월에 황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면서 내 딸이 병에 걸렸으니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2009년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 황 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 다음 해에는 황 씨는 다른 백혈병 피해자 4명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5명 중 황 씨를 포함한 2명은 2014년에 산재가 맞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삼성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삼성 백혈병 문제 이미 해결이 된 게 아닌가 하면서 의아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은데 황 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배제 없는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 3대 요구에 그 수많은 협상을 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외하고는 삼성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삼성과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과 및 지원, 근로자 권리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이번 삼성의 사과가 없었다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언론에서 타결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네. 그 타결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재발 방지 대책만을 마련하는 타결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의미가 깊었던 것은 보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사과, 우리가 어느 부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큰 역사적인 그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반올림과 삼성 간의 입장 차가 얼만큼 컸는지를 봐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입장 차가 있었나요? 네, 지금 11년 동안 분쟁이 이어졌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사과 부분에 대한 입장 차를 먼저 보면 2014년 5월에 권오영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공식 사과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업재해라는 말을 그냥 꺼냈을 뿐 실제 그 안에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사과라고 보여드리기가 좀 실질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죠. 보상 부분도 좀 같이 보게 되면 같은 해에 입장차를 줄이고자 조정위원회가 나타났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2015년에 1,0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고 난소암, 희귀암 등 백혈병을 비롯해서 한 12개 정도의 종을 보상 범위로 잡아라라고 이제 권고를 줬었는데 삼성이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것은 거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반올림이란 이 지금 그룹 단체가 그런 걸 계속 보장을 해달라고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반올림 외에 일부 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보상을 그냥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그만 이제 그룹별로 보상을 나눠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를 하는 그 반올림의 요구사항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0여일간 천막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합의가 타결됐는데 이번 사과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입장차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를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좀 있고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나눠보자면 일단은 사과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그 이제 김기난 대표가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보상을 이뤄질 것인데 보상의 범위를 아까 전에 제가 12가지 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백혈병 등 16종의 암을 넘어서 그 질환과 유산 그리고 차세대 질환, 자녀 관련한 것까지 40여 종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차 권고안을 받아들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차 권고안보다 범위가 더 네, 확대가 된 맞습니다. 거고요. 뭐 사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뭐 직업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르쇠로 많이 대처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송쌤의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질질 끌 사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충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수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반올림에만 3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그 이제 반도체 쪽 노동자들이 직업병 의심 사례가 접수가 됐었고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118명의 근로자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적으로 삼성이 모르쇠식으로 지금 대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을 세월을 이제 비례해서 지금 받았던 것이죠. 삼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분명히 사과가 맞긴 하지만 조금 세월이 좀 안타깝다, 좀 유감의 의식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쌤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사실은 반올림 거기 식구분들이 11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 보상도 그분들의 뭐 사실 돈으로 보상하는 게 얼마나 지금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까지 이끌어지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노동자들의 또는 근로자들의 위험이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까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실제 삼성은 저희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제출이 돼야지 법원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팩트 기반의 인과관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반도체 관련 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협력업체까지 다 이것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삼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넘어서 법제화까지 이룰 수 있는 또는 법원의 판례까지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삼성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맞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을 포함해서 네. 진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계열사들은 이런 사각지대에 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실제 이제 삼성전자랑 그 삼성 SDI 반도체 라인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져 왔는데 다행인 것은 삼성전 그 반도체 라인 외에 근로자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합의가 지금 나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어요. 삼성이 계속 합의를 하고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법원 또한 적극적으로 지금 판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봤을 때는 우리나라 슈퍼사이클에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왜냐하면 취준생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러면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법원과 삼성 그리고 이제 반올림의 주최 측이 3사가 원활하게 지금 진척을 이뤄가서 분명히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